안녕하세요. 금빛 물결 김석수입니다. 또 왔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지난번에 산에 갔는데 오늘은 또 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섬으로 가죠. 섬으로 간다는 것은 바다로 간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 중에도 강화도에 보름섬, 금음섬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. 근데 보름섬을 갖다가 이렇게 한글로 적지를 않고요. 볼음도라고 적혀 있어요. 지도에. 바로 이 섬인데 한자는 그냥 그 현지 주민들은 이렇게 보름섬 부르는데 왜 지도에는 이렇게 볼음도라고 저렇게 적었을까? 이게 좀 의심이 가서 제가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.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? 바다 사람들은요, 음력을 중시합니까? 양력을 중시합니까? 음력을 중시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 바다의 물높이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게 이제 음력 15일 초하루 금음 요때 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높아져가지고 긴장을 하는 때예요. 태풍이 올라왔을 때에 그 사리가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, 그러니까 밀물이 최고조로 들어왔을 때 물높이가 높은데 그때 비가 와버리면 이 빗물이 못 나가는 겁니다. 그때 태풍 피해가 그래서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다행히 지난번에 태풍 때는 그 사리하고 비가 오는 그 태풍 기간하고 어긋났어요. 겹쳤으면 더 큰일 나죠. 왜 그러냐면 물높이가 높은데 그때 비바람이 쳐버리고 물이 계속 내려오고 그러면은 이 물이 못 내려가고요. 바닷물은 바닷물대로 쳐밀려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못 당하죠. 해안가의 사람들은요. 그래서 음력을 중시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음력 사리. 조금 이런 말을 쓰는데 사리가 언제입니까? 보름입니다. 그리고 조금은 그건 음력 초하루 금음께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때는 달이 안 보이는 때예요. 그때도 또 거기 사리가 올라가요. 그러면 그 살이 이 물높이가 제일 올라가지 않는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. 그게 7, 8일이나 음력 22, 23일경이죠.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보름섬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요 지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. 보시면요. 여기에 볼음도, 요게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. 요걸 잘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쓴 거예요. 볼을이라고 썼어요. 그리고 음자 따로 쓰고요. 근데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옛날 사람들은 볼로 읽은 게 아니에요. 그냥 볼로 읽은 겁니다. 이거 볼로 읽은 거죠. 그리고 이거 합해서 그냥 보름으로 본 거예요. 이렇게 한 거고. 요 금음도인데 금음도하고 보름도하고 멀지 않아요. 같은 강화도에 서쪽에 있어요. 강화섬 서쪽에 있는데 이 금음도는 금음으로 적어가지고 이 금음을 금음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.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한자로 이렇게 표기함에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지혜를 발휘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걸 그 한자로 표기하기가 좀 고약해요. 어려워요. 름자를 쓰거나 보자를 쓰거나, 보자는 물론 쓰겠지만 이런 게. 이것도 참 고약하거든요. 글자가 어디 있고 문자가 어디 있어요. 한자에 그런 글자 없거든요.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슬기롭게 표기하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. 그 알아낸 방법이 이런 방법이죠. 이렇게 쓰면 그게 금음으로 읽히겠구나 이런 얘기죠. 그런데요, 왜 섬 이름에 보름이 들어가고 금음이 들어갔을까요? 생각 좀 해보실까요? 이게 재미난 사연이 있어요. 아까 얘기했죠. 보름이 그때가 살이라고 그랬죠. 살이 때는요, 밀물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. 조금 때는 조금 들어왔다 조금 나가지만요. 살이 때는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 많이 들어올 때는 육지 사람들이 거길 건너갈 때 못 건너갑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사리 때에 많이 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썰물이 돼가지고 나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때는 육지와 이어지다시피 해요.
그럼 그때 건너가는 겁니다. 그러면 저 섬은 보름날에만 건너갈 수 있는 섬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보름섬이 되는 거예요. 금음선도 마찬가지예요. 금음이나 그거 똑같은 건데 금음날 가면은 그때는 물이 빠지니까 많이 빠지니까 육지와 가까이 이어진다 이거죠. 그래서 보름도 금음도 하는 그런 섬 이름이 꽤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강화도예요. 이쪽이 서해안 쪽에가 이 밀물 썰물의 차이가 크잖아요. 여기가. 그러니까 물이 나갈 때는 그거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이 나가는 거예요. 그 근처에 가면은 보름도 그 근처에 가면 뭐 성모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 돌모루라고 하는 섬이거든요. 이렇게 바로 그 옆에 바로 보름이 여기 있고요. 그 바로 북쪽에 금음하늘 거기 지금 뭐또 우리 쪽에 보문사가 있잖아요. 예. 그쪽에 금음섬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. 여기는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 섬이 바로 금음도입니다. 보름도 금음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 이 보름도의 지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지도는 이렇지만은 옛날 지도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. 보음도 왜 그랬을까요? 볼자를 쓸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보자 쓰고 만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읽기는 어떻게 읽었을까요? 그냥 보름섬 이렇게 읽은 겁니다. 그렇게 좀 지어롭게 읽은 거예요. 여기 요거 하나 더 들면은 요것도 여음도인가 그런데요. 요 섬 이름도 염섬이에요. 염섬. 이걸 염으로 읽어버린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슬기롭게 그 한자 표기를 하더라도 우리말에 가깝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했던 겁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예.